미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. 그게 그냥 당연히 그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어쨌든 저는 그림은 당연히 그냥 평생 그리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, 그것 위에 어떤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는,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뭐 뭐 택시 운전사가 된다든지, 또는 뭐 기관차 운전사가 된다든지, 아니면 무슨 목장을 운영한다든지, 뭐 이러한 그 꿈이 항상 더해지는 경우였지,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 시각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별도로 생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, 안정된 시간,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광적이면서도 안정된 시간이라고 할까요. 고3쯤 됐을 때 이제 앙대빵당전을 덕수궁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었는데, 그 앙대빵당전을 보면서 미술이 그림 그리는 일만은 아니구나, 그런 생각을 이제 되게 단순히 그림을 그려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, 그러니까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아마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컨셉추얼 아트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관심이 많았던 것은,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줬던 책들이 잡지들이 있는데요. 그게 공간지라는 그 건축 잡지인데, 거기 미술에 대한 정보, 해외 정보들이 되게 많이 실리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 책을 즐겨봤는데, 그때 이제 관심 있었던 작가들이 뭐 플럭서스나 뭐 백남준이나 뭐 음악가 중에 뭐 존 케이지나 뭐 이런 사람들,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되게 그렸듯이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개념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타이프라이터로 이렇게 타이핑을 한 건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언어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, 제가 하는 모든 말이나 언어나 표현 양식들은 제 생각을 배반하는, 제 생각을 그대로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생각을 왜곡시키고 굴절시키는 것 같은데, 어떻게 된 거냐면 잡지나 뭐 프린트 매체에 있는 글들을 옆에다 놓고요. 제가 쓰는 글을 쓴 다음에 빼고 다른 전혀 엉뚱한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문장이 무너지게, 막 문법에 안 맞게 훼손시키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언어가, 이 문장이 그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, 그렇게 하는 글을 이제 처음으로 완성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언어의 실험을 통해서 언어의 추상성을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고 싶었고, 감각으로, 그러니까 그리지만 어떤 내용을 직시하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 감각으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. 결국은 이제 언어 실험의 연장이 정리된 게 아이디어 아트가 아닌가, 그런 개념이. 이제 언어 실험에서의 막 감수성이 막 이렇게 질펀한 그런 언어의 유의에서 군더더기를 다 쳐내고 뼈만 남긴 작업. 그게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행하는 걸 아이디어 아트라고 부르게 됐고, 이제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그 음반을 사러 이렇게 자주 갔었어요. 그래서 볼링장에 무슨 피자 파는 데가 있었는데, 거기선가 어쨌든 그 미사일 기지에서 위성 레이더 기지의 장교인데요. 그분을
만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수 있어, 컴퓨터로 하면 돼,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컴퓨터를 배웠는데, 물론 이제 그분한테 배운 게 컴퓨터 그래픽스는 아니죠.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뭔지, 소프트웨어가 뭔지,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,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배웠었어요. 네. 이제 그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음악 같은 예술을 하고 싶었다, 미술을 하고 싶었다는 거였는데, 제가 레코딩을 해서 음반을 낼 때하고 달리 제가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다 무슨 느낌인지를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공연을 하게 돼요. 그렇게 라이브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미술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, 결국 그것도 상호작용, 적극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어떤 기계 장치나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근데 여기서는 프린트 미디어, 제목은 똑같이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라고 붙였는데, 이 주제가 보면 충돌이 전제된 만남에 관해서라고 하면서, 이 안에 보면 우연성이 만들어주는 일루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이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국내에 처음 컴퓨터 아트가 소개되는 거기 때문에,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이미지거든요.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, 프로그램을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걸 그리는,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드 아트인데, 이것만으로 너무 창백하니까 이거의 우연성을, 그러니까 노이즈나 어떤 실수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개입시켜서 비논리적 형상이 나오게 하는 작업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요. 비디오 아트에서 피드백 같은 기법이라고나 할까?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엉키고 망가져서 이런 그 결과가 이제 생성된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의 전시물들을 이제 어떤 거는 하드카피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카메라 인풋 장치하고 달려있는 아웃풋 장치가 있는데, 카메라 인화지로 뽑을 수 있는 필름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요. 그러니까 제한돼. 근데 상당히 매력적이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한 평면 전시로 이어졌고, 그리고 그해 가을에 이제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, SAS는 깃발이다. 네, 엔터프라이즈로 향하기 위한 열려진 가슴이다.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오늘날의 공동체 미술, 그런 걸 사실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계속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회나 세상에 개입해서 제가 원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물론 미술이라는, 그 예술이라는 소극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게 큰 위력은 없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이 되는 건 같아요. 세상을 좀 더 인간적으로, 그러니까 조금 더 말하면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좀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, 그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의 포스터에도 그러한 생각이 담겨서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동지로서 그런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걸 꿈꿨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SAS가 깃발이라고 말했던 것은 마치 그러한 꿈을 담은 깃발을 정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해는 이제 제가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막바지, 한국에서 이제 그 전에도 시작할 때부터 3D 애니메이션이 가능했지만, 사실은 준 4D 박스로는 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라인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수가 있었고, 그거를 이렇게 그 솔리드 모델, 표면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그게
섀도우가 빛 처리가 음영 처리까지 되려면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됐거든요. 80년대 말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리얼 지금으로 비교하면 리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엄청나게 리얼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들도 나오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막 1억 이상 되는 소프트웨어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리얼한 게 가능했어요. 바로 그렇게 리얼한 게 가능하게 바로 직전쯤에 제가 이제 만든 그 해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초보적인 3D 기술로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특이할 점은 그 포스트 프로덕션의 기능을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사후 편집에서 좀 비디오의 이펙을 좀 효과를 조금 더 더하기도 했었어요. 어떤 부분에는 그렇게 해서 만든 작품이 그 해입니다. 근데 이제 그게 세상에 이렇게 공표된 거는 그게 89년에인가 만들었는데 94년에 이제 뉴욕에서 그 엔톨로지 필름 어카이브라는 그 유서 깊은 극장에서 그 백남준 선생님이 기획해서 했었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쯤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서울 라이맥스라는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뭐라 했냐면은 그 우리가 일주일을 서양에서는 로마의 어떤 생각들을 배경으로 먼데이, 투스데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주역에서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삶에 게 다 들어있는 것. 월, 달, 화, 불, 수, 물, 목, 나무, 금, 쇠, 토, 땅, 일, 해 이렇게 돼 있길래 제가 만든 작업들을 그거에 맞게 다시 재작업을 했죠.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해가 된 거예요. 제가 미주 조선일보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. 국장으로. 그러니까 미주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TKC라고 더 코리안 채널이라는 그 방송국에 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장비로 막 여러 가지 국리를 막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쇠가 이런 패턴이잖아요. 이런 미러링 되는, 좌우 대칭되는. 근데 이게 지금은 이거는 되게 간단하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뭐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에디우스나 이런 데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됐냐면은 한 면을 만들고 그거를 반전해서 4번을 복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화질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4개를 복사하면 이 4개가 다 달라지는 그레이드가. 그러려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은 플레이어를 4대를 동시에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4대를 동시에 플레이를 못 맞춰요. 그리고 누굴 시켜도 자 누르자 하나 둘 셋 해도 이게 딱 안 맞고 기계가 작동이 스타트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. 그래갖고 그거를 다 모아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로 그걸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 이어 붙인 거죠. 그리고 한 가지 음악으로 이제 만든 게 그 쇠예요. 그래서 쇠는 이제 20세기에 만든 작품이고 20세기의 특징은 철기 시대라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20세기 말인 그때 당시에는 철기 시대에서 실리콘 시대로 넘어가는 모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철기 시대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이제 주고 싶어서 이제 만든 작품입니다.
예술이란 상호작용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상호작용 예술을 만들고자 했어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마침내 상호작용 예술을 만들 수 있는 때가 지금 된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인 뭔가 도대체 같이 사람들하고 아이디어를 궁리해서 만들어가는 게 상호작용인가 아니면 고도의 테크놀로지를 차용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건가 아니면 그 사회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직장도 다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경험도 쌓고 이런 게 사회 상호작용인가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학습을 해온 것 같아요. 특히 그 최초로 했었던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 그거 되게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시도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, 사실. 근데 그게 조금 엉성했었을지라도 완성도가 그래서 그런 작업들 몇 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. 우리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묘하게 변형된 그런 것들 그런 걸 다 스캔하거든요, 지금. 그래서 그 옛날 걸 복원하는 작업하고 그 시간, 낡음, 오래됨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작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앞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.